자, 3월에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2월에 연장선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죠. 외국인은 18년 만에 기록적인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고 새벽에 마침 또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증시 이대로 괜찮은 건지 든든한 또 이분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쩍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관세 전쟁 우려 때문에 코스피가 2,600선이 무너진 채 마감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눌 때까지만 해도 2,600은 그래도 좀 잘 지켜주네요 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좀 무색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우상향을 기대하는 좀 장밋빛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금일 역시나 상당한 좀 하방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하겠고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은 추구하게 되나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무역 규모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등락은 불가피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는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하겠죠. 국내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무역의 위축은 결국 증시에 있어서 좀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는 리딩 인디케이터들의 역할을 하는 업종, 종목들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말에 나왔던 한국산 알루미늄 전선, 케이블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율이 또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불안감을 좀 더 해주는 요인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점점 국가와 업종에 대한 그 타겟팅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나 업종에 대한 투심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휴일이었지만 결국에는 10% 관세에다가 3월 4일부터는 이제 중국에 대한 10%를 더 하겠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또 관세를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좀 더 거친 멘트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것은 2월 달에 철강 업종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미 공언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알루미늄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이 반덤핑 53%, 상계 관세 33%, 합산 8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23년 10월 수출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국가 단위의 조치인데 이제 그 와중에도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을 1개 정도 제시한 것은 중국산 원재료를 미사용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가공을 하게 되고 다시 최종품으로 향하는 부분들을 이제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입 원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비단 알루미늄 케이블뿐만 아니라 지난 1일부터는 목재와 파생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것에 지금 보조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멘트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많이 얽혀져 있는 국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래저래 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관세도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오늘 새벽까지도 4%가 지금 넘게 밀렸으니까 여기에 미국에서 지금 경제 지표들도 또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디플레이션이다, 뭐 경기 부양을 쏟고는 있지만 별로 안 좋은 상황. 이 뭐 고비가 삼중고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화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이고 네.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는 높아지고 있지만 참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 이제 집권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강도가 훨씬 공격적이고 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히 미국의 정책에 지속적인 맞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겠고요. 그리고 과거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의 뭐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주식 쪽 상당히 좋았고 기업에 관련된 채권이 회사채 시장도 좋았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성장, 기술주에 대한 고점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면서 고밸류에이션 논쟁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은 결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치고 갈 때 이를 희석시킬 수 있는데 이는 지금 매크로 단에서 상당히 좀 대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심리, 가계 소비 여력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소비 심리 지수와 신뢰자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소비에 대한 소매 판매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전일 나온 제조업에 관련된 지수 중립선은 상회했지만 신규 주문 지수는 급락을 하게 되면서 중립선을 하회했고 구매 물가에 관련된 부분을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아직 완전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 경기의 둔화와 물가에 대한 불안은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대치는 상회했지만 과거의 예상치를 오버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딥시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압축적으로 지금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상당히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미래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그런지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추이도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2월 28일이었죠. 상당히 좀 튀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결국 달러 인덱스에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가 강해질 때에는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미국 주도하에 마가 시즌2가 타국에 압력을 행사할 때는 달러가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행인지 아닌지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제 미국장에서의 달러 인덱스는 다시 107에서 106포인트로 내려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노이즈와 함께 관세 정책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월 말 대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다라고 시장이 해석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유로화나 엔화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 압력이 달러의 추가 강세 모멘텀을 제어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변동성은 결국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에 비교적 다행스러운 뉴스라고 할 수 있다라면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시장의 인식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6월 달에 25bp 또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은 달러의 추가 강세는 좀 제어할 수 있으나 여전히 지금 일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상존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가장 최근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스케줄인데 이 역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외부적인 변수 가운데서는 긍정적인 걸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증시 안에서 그 긍정적인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새롭다 할 수 있는 이슈는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의 출범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일단 종목 개수가 거래 종목 개수는 크지 않아요. 한 10개 종목. 네. 근데 뭐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진짜 좀 긍정적으로 수급을 바꿔주는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정책을 통해서 네. 이제 모멘텀을 제공하겠다라고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데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고 그리고 어떤 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는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일단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오늘부터 마침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한국 거래소의 70년 독점 체제가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 전인 프리마켓과 장 후인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12시간의 거래 시간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거래소 간의 경쟁을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최근에 아마 MTS나 HTS를 쓰시는 분들은 각 증권사로부터 공지나 알람을 받으셨을 텐데요. 증권사는 가장 최적의 가격, 참가자가 원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기 위한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수수료 역시나 낮은 것들을 이제 태그를 해야 됩니다. 이를 이제 최선 집행 의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뭔가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유인을 좀 제공하겠다라는 것이고 현재 미국에는 정규 거래소가 약 24개 그리고 대체 거래소는 30개 이상 운영이 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트레이딩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고객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증권사가 최선 집행 의무에 통해서 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중에 태기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연장되고요. 거래되는 가격도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디서 이제 매매를 할 건지 정하는 건 아니고 증권사를 통해서 최선 집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의무 설명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개장이 한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우리 시장 이제 3월에 첫 거래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네, 매크로 리스크에 대한 예측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 예측이 어렵다라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에 다른 방향에서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이 되어 있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과 3월에는 FOMC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확실성이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숨통은 좀 튀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M7 주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기술에 대한 좀 각광을 받는 트리거가 올라올 때 이를 좀 해소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트럼프를 각국의 정상들이 다 만나지도 못한 상황에 있고 결국에 푸틴과 시진핑과 같은 강대국가의 1대1 미팅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좀 험난한 과정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겠고
조선업종은 좀 쉬어가겠습니다만은 미국은 계속 대중국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효하겠지만 숨고르기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하가 되고 시장 금리가 어제도 미국채 2년물 기준으로 4%를 언더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과 미국의 건설 그리고 국내 역시나 건설 투자를 지금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우러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종식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업종의 수혜는 다시 한번 좀 올라올 가능성 좀 두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앞선 대답의 내용들과 많은 부분이 공통된 것 같아요. 자, 조선, 방산, 바이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리고 3월달 FOMC 연준이 과연 금리 인하를 단행해줄지도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불안한 가운데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월 팀장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